스기모토 다카시의 의뢰를 받은 모 사립탐정회사는 그로부터 약 3주쯤 후에 그에게 보고서를 보냈다. 의뢰하신 시오타 요시코에 관한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시오타 요시코의 원적지는 H현 X군 X촌, 현 주소는 세타가야구 도리야마초 1XX 번지 신쿠소 아파트입니다. 원적지 호적 등본에 따르면 시오타 하야오에 처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인에 따르면 3년 전부터 혼자 세일을 내서 사는 얌전한 부인이라고 합니다. 최근 소련에 억류되어 있던 남편이 머지않아 귀국할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시부야의 루비콘이란 바에서 여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바 루비콘에 가서 마담 얘기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1년 전부터 일했으며 그 전에는 니시긴자 뒷골목에 있는 엔젤이라는 바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품성이 좋아 단골도 여러 명 있는데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만 한 사람 36쯤 되는 마른 체구의 남자가 매달 2-3번 찾아와 그녀를 지명했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그녀가 술값을 계산한 것을 보면 이 남자만이 예전에 엔젤 시절부터 깊은 관계를 맺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마담은 말합니다. 늘 단둘만이 박스 안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동료 여급이 그 사람이 당신 애인이냐고 물었더니 요시코가 매우 언짢아했다고 합니다. 요시코는 그 남자가 가게에 오면 늘 표정이 어두웠다고 합니다. 다만 그 남자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 엔젤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시코는 분명히 2년 전까지 그곳에서 여급으로 일했으며 평판은 역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급치고는 썩 명랑한 편이 아니어서 알짜배기 손님은 붙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루비콘에서처럼 한 남자가 자주 찾아왔는데 그 남자는 그녀가 업소를 그만두기 3개월쯤 전부터 얼굴을 비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즉, 그 남자가 그녀를 만나러 오게 된 지 3개월 뒤에 루비콘으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뢰하신 모 백화점 경비원 쇼다 사키즈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 부인을 찾아가 보니 남편이 죽었는데도 험담을 했습니다. 여자와 동반 자살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것 같습니다. 경비원이라면 백화점에서 소매치기나 절도범을 막는 자리인데 쇼다는 많지도 않은 월급을 집에 절반밖에 내놓지 않고 나머지는 다른 여자와 놀아나는 데 썼다고 합니다. 동반 자살한 동백화점의 점원 후쿠다 우메코에 대해서는 부인도 이미 알고 있었으며 꼴 좋게 됐다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남편 유골함은 불단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끈으로 묶어 벽장 구석에 던져두었어요.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시오타 요시코에 대해서 물어보자 그런 여자는 모르지만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인간이니 누구랑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부인을 달래서 쇼다 사키즈의 사진을 한 장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사진을 들고 루비콘과 엔젤을 찾아가 물어보니 마담도 여급들도 요시코를 찾아오던 그 단골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시 신쿠소 아파트를 찾아가 관리인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자 그도 머리를 극적이며 사실은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 사람이 시오타 씨를 매달 서너 번 찾아왔고 이틀 정도 묵고 가는 일도 드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로써 시오타 요시코와 쇼다 사키즈 사이가 내연 관계였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다만 두 사람이 어떤 일로 맺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시하신 대로 시오타 요시코의 2월 18일 행적을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날짜는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마 그즈음 어느 날 아침 10시경에 아파트를 나간 적이 있다. 늘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그날따라 이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루비콘에 가서 출근표를 살펴보니 요시코는 2월 18일 결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특별히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추가로 조사해드리겠습니다. 스기모토 다카시는 이 보고서를 내리 2번이나 읽었다. 역시 전문가답게 능숙하군. 용케 이렇게 자세히 조사했어. 하고 감탄했다. 이로써 쇼다 사키즈와 후쿠다 우메코의 정사 사건에 시오타 요시코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틀림없이 그녀는 이 두 사람이 리눈 계곡 숲속에서 동반 자살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날, 그녀가 아침 일찍 아파트를 나섰고 바 루비콘을 결근한 2월 18일은 정사가 있었던 날이다. 리눈 계곡은 주호선 K역에서 하차한다. 그녀는 그 두 사람을 어디에서 전송했을까? 신주쿠일까? K역일까? 그는 열차 시각표를 조사해봤다. 주호선에서 K시방면행 열차는 준급행이 신주쿠에서 8시 10분과 12시 25분 두 편이 있다. 야간행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완행도 일단 배제해두자. 탔다면 역시 준급행을 탔을 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시오타 요시코가 아침 10시경 아파트를 나섰다면 11시 32분발 보통 열차도 탈 수 있겠지만 그 다음 편인 12시 25분발 준급행을 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이 편은 K역에 오후 3시 5분에 도착한다. K역에서 리눈 계곡 동반 자살 현장까지는 버스와 도보로 1시간은 좋게 걸릴 것이다. 정사한 쇼타와 우메코는 겨울해가 지기 조금 전에 운명의 장소에 도착한 셈이다. 스기모토 다카시의 눈은 울퉁불퉁한 암석으로 에워싸인 계곡의 숲속에서 두 남녀가 방황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 정사는 약 한 달 뒤 영림국 관리에 의해 부패한 사체로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질 때까지 시오타 요시코만이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정사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날을 현지 신문을 통해 알고 싶어 했다. 그날 그녀의 위치는 과연 어디였을까? 그는 다시 한번 2월 19일자 고신신문을 펼쳐봤다. 해안bun괴, 농협부정, 기초의회 의원 선거. 특별한 사건은 없었다. 그리고 그 고장 출신이라는 모모 대신이 K역 앞에서 연설하는 사진이 크게 실렸다. 그의 눈이 그 사진에 못 박혔다. 언젠가 지루한 반복 훈련을 하는 개를 바라볼 때처럼 머릿속에서 다양한 생각들이 어지럽게 솟아났다. 스기모토 다카시는 내일로 닥친 마감 원고를 제쳐놓고 머리를 싸매고 궁리했다. 그의 소설에 실증이 났다는 한 독자가 그를 여기까지 끌고 올 줄은 짐작도 하지 못했다. 아내는 그가 소설 집필 때문에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할 것이 틀림없었다.